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은 크게 유형이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방정식이라는 말은 계속 쓸 거니까 그냥 방정식은 생략하고 적을게요. 자, 1차랑 2차랑 같이 연립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얘는 1차를 정리를 해서 뭐에 대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뭘 해주냐면은 이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자, 그 예제가 예제 13번에 있거든요. 자, 예제 13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니 2x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인수분해 되더라.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랬는데 1차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니까 y를 x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하네. 자, 그러면 이 정리를 했는 y를 x에 대한 관계식을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 2차 방정식이 그럼 2x 마이너스 3x 더하기 2 x 마이너스 3x 더하기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변환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 마이너스 2x 더하기 는요.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x는 2 또는 1이더라. 자, 그러면 x가 2면 y가 4가 되고 x가 1이면 y는 1이 되네. 그래서 2,4 하나, 1,1 하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금 쌤이 적은 것처럼 x가 2, y가 4 또는 x가 1, y는 1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을 때는 1차 방정식을 정리를 해서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되겠죠. 그리고요, 항상 이런 경우가 뭐 쉽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1번을 문제를 해결을 할 때도 보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는 0이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2x-y가 0이거나 x-y가 0이면 성립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우리 첫 번째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니까 3x-y는 2라는 녀석이랑 연립이 되거나 3x-y는 2가 얘랑 연립이 되거나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서 근 한 쌍, 여기서 근 한 쌍을 찾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네. 그럼 2차 방정식을 쪼개서 1차 방정식이랑 연립을 해서 근 두 쌍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 풀이는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근데 얘는 세부적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겁니다. 일단 예제 14번에 해당하는 것처럼 2차 방정식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서 1차 방정식 두 개를 만들어준 다음에 각각의 경우를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인수분해를 해주고 여기다가 대입. 그러니까 이 풀이 방법이 이제 1번 풀이 방법이 되는 거죠. 대신 그 1번 풀이가 두 개로 나눠지겠네. 자, 그래서 예제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2번 쌤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예제 14번 한번 보게 되면 얘는 0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정식이 x-2y에 x 플러스 y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네. 어떻게? x-2y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0인 경우. 그러면 이때는 x가 마이너스 y로 정리가 되고, 이때는 x가 이때는 x가 2y로 정리가 되고, 이때는 x가 마이너스 y로 정리가 되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어디에다가? 두 번째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4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6. 따라서 y제곱은 1이 되는 거니까 y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면 y가 1일 때는 x값이 2, y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x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근이 두 쌍이 나오겠네. 첫 번째 경우에서.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 x가 y에 대해서 정리가 됐으니까 그대로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대입. 그러면 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6. 그러면 y제곱은 얘가 2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y는 루트 2가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거나. 그랬을 때 x값은 부호 반대의 녀석에 대응을 하니 이렇게 마찬가지 근 두 쌍이 더 나온다. 따라서 이 2차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이 4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유형의 첫 번째, 인수분해가 둘 중에 하나라도 되는 경우, 그러면 그때는 인수분해를 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 나머지 2차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라 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에서 두 번째 유형,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최고차항이 소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2차인데 최고차항을 소거시킬 수 있어서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준다면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을 하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최고차항이 소거가 안 돼. 최고차항이 소거가 안 될 때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겁니다. 지금 쌤이 말을 하는 대로, 이야기해 준 대로 기억을 하면 돼요. 아, 2차 연립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야. 그러면 최고차항을 소거를 시켜보자. 근데 최고차항이 한 번에 소거가 안 되네. 그러면 상수항을 소거하면 되겠네. 까지. 자, 그래서 특강 1번 문제 한번 보면은 2차항이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게 x제곱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연립해서 이 2차항을 소거시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기역을 2배 하고 니은을 3배를 해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빼보자. 그러면 얘네들 소거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4x,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15.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0, 얘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9y는 2배 하면 8이고 얘가 3배 하면 27이니까 빼면 19. 그래서 정리하면 x-y는 마이너스 1. 즉 x가 y-1로 대입이 되죠. 다시 x가 y-1로 정리가 되죠. 그랬을 때 얘를 기역 아니면 니은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이거는 1번 풀이 방식.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특강 2번 문제처럼 자, 2창 XY에도 2창입니다. 문자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2창, 그 다음에 2창. 이 2창을 소거시키더라도 다른 2창들이 남아있고, 이 2창을 소거시킨다 하더라도 다른 2창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수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뭘 소거시켜주느냐? 상수항을 소거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기역을 3배하고 니은을 4배 하면은 4, 3. 그럼 이거 3배하고 이거 4배 하면은 둘 다 48 되죠. 자, 그래서 기역을 3배하고 니은을 4배 해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빼보자. 그러면 얘가 6x제곱에 4x제곱 빼는 거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3xy에 4xy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0에 얘가 3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8.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x제곱, 그럼 2x에 x. 그 다음에 얘를 분배를 해서 마이너스 4y에 플러스 7y. 그럼 둘 곱하면 28y 되죠. 그 다음에 얘네 둘 곱하면 마이너스 8, 얘네 둘 곱하면 7. 그러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 되죠.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시켜주면 우리 아까
2번에 1번 유형으로 가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2x 더하기 2y 다시 2x 더하기 7y가 0이 되면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또는 얘는 x-4y가 0이 되면서 얘랑 연립한 경우 둘. 그러면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하고 연립하는 거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마찬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더라. 정리할게요. 2차 연립 방정식에서는 첫 번째 인수분해가 둘 중 하나가 된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서 남은 2차 방정식과 연립을 해서 1번 풀이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 그런데 2차 연립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단 하나도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최고차항을 소거해서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를? 상수항을 소거를 시켜줘서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되겠나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마지막 유형 살펴볼게요. 우리 오늘 유형 네 번째 대칭형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쌤은 그냥 대칭형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대칭형이라고 하는 유형은 어떤 거냐 하면 두 문자에 대한 합과 곱에 관련된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예제 15번에 1번처럼 x 더하기 y가 3이고 x 곱하기 y가 2더라. 그럼 얘를 만족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연립을 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배운 유형대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런 해석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떤 t에 대한, 그러니까 x랑 y를 제외한 어떤 다른 문자를 두는 겁니다.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x랑 y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2차항이 존재를 하고 이게 뭐예요? 두 근의 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t. 그 다음 얘를 두 근의 곱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근이 xy입니다.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 xy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인수분해가 되기를 t-2에 t-1, 즉 t가 1 또는 2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x가 1이라면 y는 2, x가 2라면 y는 1. 이렇게 근이 두 쌍이 결정이 됩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합과 곱이 대놓고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런 해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쌤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유형, 그러니까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있는 유형에서 문제를 해결을 했던 것처럼 해결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게 34고. 자, 전체적인 형태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살펴봤던 두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는데 인수분해가 둘 다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폼입니다. 그랬을 때 최고차항을 소거시켜 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상수항을 소거시켜 줘야 된다? 근데 여기다가 15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34를 곱하면 개수가 복잡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곱은 주어져 있으니까 합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임의의 문자 K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하면 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30. 그러면 K 제곱이 64가 되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네. 따라서 이 문제를 대칭형으로 해석을 하면 x 더하기 y가 8이면서 x 곱하기 y가 15인 2차 연립 방정식 또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8이면서 xy가 15인 2차 연립 방정식, 이거 두 개의 근을 찾는 거랑 같은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8, 두 근의 곱이 15가 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y. 그러면 얘 만족하는 t가 3 또는 5기 때문에 따라서 x가 3이면 y는 5, x가 5면 y는 3. 이런 식으로 근 두 쌍을 찾아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 두 번째 2차 방정식도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8, 두 근의 곱이 15가 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 그럼 이번에는 그 근이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5, x가 마이너스 5면 y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문제가 훨씬 수월하게 해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거 보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정리했던 네 가지 유형 좀 한 번에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은 크게는 세 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로 분리가 된다. 첫 번째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이 되어 있는 문제.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을 정리 후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이 된 경우인데 만약에 첫 번째는 만약에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그럼 인수분해를 해서 1번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는 상황이다. 둘 다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선적으로는 최고차항이 소거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상수항을 소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진 방정식이 얘는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럼 1번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수항이 소거가 되면 여전히 2차 방정식이라는 뜻이니까 얘는 2번에 1번 문제풀이로 해결을 해주면 된다. 되겠나요? 왜냐하면 그 상수항을 소거했는 녀석은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대칭형. 얘네들을 각각 A와 B라고 한다면 얘를 해석을 하기를 어떤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A고 두 근의 곱이 B다. 이거를 합과 곱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서 근을 찾아주자 라고 하는 방법까지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요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남은 예제 2개 활용 문제 볼게요. 자, 예제 1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6번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이 된 문제. 그러면은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죠. x를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든지 y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남은 방정식이 보니까 y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얘를 뭐 제곱을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간단한 연산을 할 수 있는 대입법이 뭔가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y 제곱에 그럼 x 대신에 k-y를 대입을 해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y 제곱에 더하기 2ky 그리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3 뭐 보기 깔끔하게 최고차항의 계수 양수로 정리를 해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문제에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요. 오직 한 쌍, x랑 y랑 한 쌍이죠. 그래서 근이 순서 쌍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게 하나만 나온대. 그 말은 여기에서 y가 한 개만 나와야 돼. 그럼 이때 뭘 써야 될까? 우리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 뭐였지? 판별식을 써주자. 그러면 판별식을 4로 나눈 값이 얘가 되는데 얘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0이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0이 돼야지. 그렇지. 그래야 y 값이 하나만 나오잖아. 중근으로.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모든 K들의 합 혹은 뭐 곱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7번 도형에서의 활용. 지금 문제에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문자로 놓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거 둘레의 길이가 34래. 그렇다는 이야기는 가로 2개, 세로 2개 더해서 34. 그러니까 1번 관계식 정리하면 x랑 y랑 하나씩 더하면 17. 그 다음 두 번째 관계식 지름 길이가 13. 그러면 지름 길이가 13이라는 이야기는 얘는 직각삼각형 관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9. 근데 우리 합 나왔고 제곱의 합 나왔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대칭형으로 그럼 얘네들을 곱했을 때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저 17을 제곱했는 거 빼기 빼기 2m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왜냐하면 얘는 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니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17제곱에서 13제곱 뺏는 게 2m이래. 근데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러면 17에서 13 더했는 거, 17에서 13 뺏는 거, 곱. 그럼 30 곱하기 4. 이게 2m이네. 아, 그러면 m은 60. 딱 하나만 나오네요. 그러면 m이 60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연립방정식은 어떤 거? 얘가 17이고 곱이 60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두근의 합, 얘를 두근의 곱이라고 놓는 방정식의 두근을 xy로 선정해주면 되겠네. 그랬을 때 얘가 5랑 1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러면 t는 5 또는 12. 그러면 x가 5면 y가 12. 아니면 y가 5면 x가 12.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이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더 길다.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x가 12, y가 5가 돼야 될 거고. 뭐 반대 경우가 있다. 그러면 x가 5, y가 12.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조건에 따라서 근을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